그리고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자격증반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 쪽지 시험 보는 거 있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초반에는 암기에 좀 더 치중을 하시고, 왜냐면 초반에 암기가 100%는 안 돼요. 100%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암기가 안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해야 될 게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암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볼 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아까 봤었던 그 질적 특성 있죠? 그거랑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는 거는 그 쪽지 시험, 아니 그 뭐냐, 암기하라고 드린 거에 요거는 빠져 있어요. 회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게 지금 T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T계정이라 그래요. 무슨 계정이라 그러세요? T계정. 근데 요즘에는 직접 그리실 일은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줘요. 네. 과거에 저 배울 때는 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였거든요. 맨날 이거 그려야 돼갖고 T자.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있죠? 왼쪽을 앞으로 뭐라 그래요? 차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왼쪽은 없어요. 왼쪽 대신 뭐라 그래요? 차변. 오른쪽은요? 대변. 이렇게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 못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계하는 사람은 왼쪽 대신 뭐라 그래요? 차변. 오른쪽 대신 대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5가지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저희가 앞으로 요 5가지 배울 겁니다. 몇 가지 배우실 거예요? 5가지. 그래서 제가 아까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 무조건 어느 변이요? 대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 교재에는 비용 발생, 수익 발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희 외울 때는 이렇게 증가 감소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요? 10가지. 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것 중에서. 그래서 내일 보는 게 총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봤었던 질적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요거 10가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네. 차변이 자산 증가하면 대변은 뭐예요?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이 부채 증가하면 차변이 뭐예요? 감소.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는 무조건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변이 자산 증가야. 그러면 대변은 자산의 뭐야?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이 자본 증가야. 그러면 차변의 뭐야? 자본의 감소. 이런 식으로 그 원칙을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안 맞히면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은 직장 상사분이 이거 틀렸네 라고 하는 게 다 요거에 안 맞춰서 틀린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대리 거 틀린 거 제가 7개 잡아줬거든요. 하나 틀렸다고 끌려가고 혼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위에 사람한테 이거 틀렸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틀렸어요. 고치세요. 이런 끝입니다. 내가 틀렸어. 그러면 그날은 난리 나는 날이에요. 맞죠? 네. 근데 그것도 틀릴 때도 타이밍 잘 맞춰서 틀리면 안 온답니다. 기분 좋은 날 틀리면 드론 내잖아요. 근데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야. 그러면은 저기 화장실이나 옥상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분들 우는 거 몇 번 봤었는데 혼나가고 거래처에서 욕해갖고 우는 것도 몇 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타이밍이 진짜 그런 거 보면 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줄 잘 쓴 사람은 덜 혼나고 줄 잘못 쓴 사람은 혼나고. 그래서 줄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예전에 개인 택시 연합회라고 있어요, 인천에. 예, 지금은 저기 뭐냐 도배하는데, 그 전에 개인 택시 연합회에 다녔었는데 걔가 출근하고 6개월 후에 회장을 뽑았어요. 근데 친구가 쓴 회장이 떨어졌죠. 예, 그리고 라인 잘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예. 참 우리나라는 그놈의 라인이 중요해요. 예. 제가 나중에 회사 가서 라인 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쪽에 실세를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래 다니려면은 실세를 잘 잡아야 돼요. 그것도 잘못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학연하고 뭐예요? 지연이에요. 저희 처남이 공무원이거든요. 좀 잘 나가세요. 고시패스 하셔갖고 5급 공무원인데 건대 나왔어요. 근데 그쪽에 건대 나온 사람이 없고 대부분 스카이가 많대요. 처음에 적응하는데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완도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직장 상사분이랑 얘기하다가 고향 얘기가 나와갖고 아버님이 완도세요 그랬는데 웬걸 그 위에 분 중에 한 분이 완도 출신이네. 그 이후로 편하게 다녔대잖아요. 지금은 다른 데로 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이 어때요? 세요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은 학교야 그러면은 줄 잘 잡아주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요거 잘 외우시고요. 다시 15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거 만들려고 일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만들려고. 뭐 만들려고요? 재무제표 만들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회계의 최종 산출물은. 총 5가지가 있으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네. 요거는 아까 외우라고 드린 거 있죠. 네, 그거에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맞춰서 외우시면 돼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그래서 아까 드린 2장짜리 있잖아요. 거기에다 정리를 잘 해놓고 그 2장짜리만 초반엔 들고 다니세요. 왜냐면 교재 있는 내용보다는 일단 합격을 하려면 그 2장짜리 다 외워야 되거든요. 2장 외울 수 있어요. 그 2장 외우면 그게 3개월치거든요. 3개월치에 2장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잖아요. 커말만 해도 외울 게 얼만데요. 커말 외울 게 더 많을걸요? 2장 넘잖아요, 그 동네는. 저도 커말 가르쳐 봤지만. 거기 가서 찍어갖고 붙어갖고 오잖아요. 저도 커말 가르쳐 보면, 이론 시험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 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고, 다들 애매해요. 아니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떨어진 것 같은데 붙을까요? 그렇게 해서 붙긴 하는데, 커말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커말을 따기 전에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따고 커말로 넘어와야 돼요. 원래 순서는. 왜냐면 워드 프로세서 1급에서 저걸 배우거든요. 컴퓨터 일반. 컴퓨터 역사라던가 막 나오잖아요. 모니터는 뭐가 있냐 그런 거. 원래 거기에서 한번 따고 그 다음에 원래 넘어와야 되는데, 요즘에 워드 1급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걸 건너뛰고 와서 여기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버겁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원래 순서는 워드 1급 따고 그 다음에 커말이에요. 원순서는. 근데 요즘 워드 1급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워드 요즘 따요? 안 따요? 안 따요.
그냥 기본적인 거야 금방 하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를 보려면은 요걸 보시면 돼요. 뭐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인데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대부분 이거는 아세요. 부채. 부채 그러면 빚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돈. 요걸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근데 빚이 2억이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그 다음에 내 돈이 1억이야. 요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산은 100억인데 빚이 99억이야.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저기 뭐냐 서울에 빌라를 뭐 300채 갖고 있대.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팔아먹는다면서요. 건설회사에서 빌라를 지은 다음에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명의자를, 그러니까 일명 그 뭐냐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 할 사람을 구해서 이 집을 팔거나 전세를 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인데 전세 자금은 이 사람한테 안 들어가고 그 건설회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명의는 자기 건데 집은 300채 있는데 내 돈은 없어. 그렇게 해갖고 몇백 채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혼자서 1000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진짜 자기 돈으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부채만 있는 거지 내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살 때에는 꼭 요거 드시고 뭐요? 전세보증보험.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들려 그랬더니 이 집은 안 된대.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깡통주택이라고 하죠. 앞으로 깡통이 더 뭐 할 거예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저기 뭐냐 비트코인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죠. 근데 투자라기보단 투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집 샀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산 사람들이 40, 50대가 아니에요. 누가 많이 샀어요? 20, 30대가 많이 샀어요. 근데 20, 30대 돈이 어디 있어요? 30대 되면은 30대 초반에 돈 얼마나 모을 것 같아요? 돈 모으기 힘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만약에 내가 4년제를 나왔어. 그래 남자들이면은 졸업하고 나면 26, 27 정도 되잖아요. 왜냐면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럼 27이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30대 초반에 집을 살려 그래. 그리고 회사 생활 한 5년 정도 했잖아요. 5년 정도 하면 돈 얼마나 모을 것 같아요? 5천만 원도 못 모으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분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봤을 때에 아파트는 3억짜리지만 빚이 2억이고 내 돈이 얼마요? 1억.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집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 집값이 떨어졌어. 떨어져 갖고 2억 3천만 원이 됐어요. 만약에. 그럼 빚 갚고 나면 얼마 남아요? 3천 남아요. 뭐 할 거예요? 3천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집 할 때는 빚도 다 넘겨주긴 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만 올라요? 아니죠. 근데 집은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 3년, 빠르면 2, 3년, 늦어도 4, 5년 안에 한번 타이밍 잡고 있는데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근데 동네에 지금 계속 집을 짓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너무 비싸죠.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결혼을 더 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0.8명이래요. 출산율이. 근데 저도 이거 TV에서 보고 놀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0.8이랑 TV에서 얘기하는 0.8이랑 틀려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 출산율이 1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1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출산율이 1이면 2명당 1명 낳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0.8이면은
두 사람이서 애를 낳았을 때 0. 몇 명을 낳는 거예요? 8명. 예,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100%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1이 1대1이 아니래요. 거의 2대1 수준이래요. 그러면 한 명을 낳는다라고 치면은 100년 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막말로. 예, 근데 그게 1도 안 되고 0.8, 0.7 이렇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뭐 할 거예요? 줄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면 우리한테도 타격이 옵니다. 우리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자라나는 애들이 몇백만 원씩 내서 그 돈으로 받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금에서 충당 안 돼요. 세금에서 충당 안 되고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연금으로 줘야 될 게 100억이 모자라. 그럼 자라나는 애들이 돈을 벌면서 100억을 내갖고 그 돈을 받아서 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 되면은 1대1이래요. 청년 한 명이 노인 인구 한 명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연금으로 70만 원이 나가. 그러면 얘가 70만 원만큼 뭐를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저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얼마 전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의 뜻이 뭐예요? 손익. 예, 손해 났냐 아니면 뭐 났냐? 이익 났냐. 그래서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죠. 무슨 성과요?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딴 거 없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경영 잘한 거고요. 돈 많이 썼으면 경영 뭐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원 조정. 네. 그래서 이렇게 내치기도 하잖아요. 직원들. 네. 왜 그걸 제일 먼저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당장 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한 명 그만두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넘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회사 가시면은 일명 1인분이 아니고 2인분 이상 해야 돼요. 한 명이서 기존에 1.5, 2 이런 역할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 되면은 더 늘어나긴 할 건데 근데 워낙에 또 프로그램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강남 가면은 닭을 누가 튀긴대요? TV에 나왔잖아요. 기계가 튀겨요. 사람이 안 튀겨요. 그래서 후라이드 1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떠갖고 얘가 튀김을 튀겨요. 그러면 사람의 손길이 뭐예요?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편의점도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인 편의점.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저 아시는 분이 편의점에서 물어봤더니 무인 편의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인 편의점을 하면 술, 담배를 못 판대요. 근데 편의점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술, 담배죠.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지금 풀어줬어요. 무인 편의점도 술, 담배를 팔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하고 담배를 자판기에다 넣어갖고 자판기에서 이제 운전면허증 가지고 요 사람이 성인이다가 통과가 되면 자판기에서 술, 담배를 살 수 있게끔 최근에 나왔어요. TV에. 그리고 그게 풀리게 되면은 유인으로 갈 거예요? 무인으로 갈 거예요? 무인으로 가겠죠.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관리도 힘드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돈 벌 때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이건 악순환이에요. 이건 계속 이렇게 돼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워낙 빠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렇게 가긴 갈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가는 속도가 2~3배 될걸요. 그래서 이미 서울에 가면은 옷가게인데 점원이 없어요. 무인으로 파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한두 군데 지금 테스트 매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옷가게들도 이제 무인화 되는 거죠. 거기에다 좋은 일자리들은 없어지고 있고 은행 직원들 줄고 있잖아요. 은행 직원 필요 없잖아요. 이제 은행 몇 번 가세요? 1년에 거의 안 가잖아요. 저도 2년에 한 번 가요. 대출금 연장하라. 그건 꼭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 저도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만 이제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일자리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빨리 캐치하냐 못하냐인데 캐치하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수에 가라 그랬어요, 소수에 가라 그랬어요? 소수에 가라 그랬죠. 저 소수 쪽으로 가서 돈 버시는 분을 봤어요. 예,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원이 핸드폰에 보면 앱 있죠. 전국에서 앱 수업을 제일 먼저 한 학원이었거든요. 예, 뭐 저는 거기에서 당연히 또 회계 가르치곤 했었지만, 근데 다른 학원에서 개강을 하려고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가르칠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스카웃 돼 갔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1시간에 15만 원인가 20만 원에 스카웃 됐대요. 하루에 8시간 일하거든요. 15만 원만 잡아도 하루에 8시간이면 120이에요. 우리가 평균 한 달에 20일이래요. 그럼 120 곱하기 20 하면 얼마예요? 2,400이에요. 그렇게 돈 벌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업했었던 분한테 물어봤는데 원서 갖고 준비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술 먹으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 얘기가 한 10년 전 얘기예요. 물어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 거예요. 클라우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나중 되면은 본체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라고. 서버 따로 해갖고 거기에서 끌어다 쓰는 식으로. 지금은 본체에서 땡겨서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버 쪽으로 해서 모든 본체가 다 없어질 거라고. 좀만 더 있으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PC방이 있어요. PC방 중에 본체가 없는 PC방 있어요. 예. 서버에서 끌어갖고 모니터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그런 PC방도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중 되면은 누워서 집에 가자 그러면은 가는 차들도 나올 거고, 날아가는 차도 나올 거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전 오래 살 생각 없어요. 딱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그러세요.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냐고. 걱정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100살 넘게 살 거예요. 맞죠? 지금도 90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은 90 넘었고 남자가 87세인가? 87세, 85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지금 거의 90세, 92세 그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진짜 몇 세 시대 올 거예요? 100세 시대 올 거예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한 6년 일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60대 가시잖아요. 그러면 애 취급 받아요. 60대는 이제 노인도 아니에요. 한 80은 돼야 어르신 취급 받는 거고, 70대가 중간이고, 60대 분들이 뭐 하냐면 식판 날라요. 어르신들 식사 갖다 드린다고. 그리고 60대 분들은 안 올라 그래요. 왜 안 올라 그러냐면 내가 왜 거기 가서 노인네들이랑 노냐고. 60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인 그러면 한 80세는 돼야 노인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몇 세 정도 되면 힘들어지죠? 50대 초반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대기업은 40대 중후반부터 잘리기 시작하고,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그래도 50대 길어야 한 초중반, 그때 되면은 뭘 먹고 살 건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걸 만들든가, 아니면 연금을 빵빵하게 들어놓든가, 아니면 자녀를 잘 키우셔서 얘가 대박이 나갖고 내 통장에 300씩 꽂아주든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나 혼자 살 거야.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노후에 내가 쓸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진짜 100세 시대인데 60세 되면은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연금으로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나이 55세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65세 되면은 국민연금 와이프랑 하면은 어쨌든 한 200은 넘겠더라고요. 그러면 기본 생활을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제 주변에 있어요. 아드님이 저기 두바이 항공 기장이에요. 그리고 250, 300씩 매달 꽂아줘요. 통장에다가. 그리고 겨울 되면 안 보이세요. 겨울에 우리나라 춥잖아요. 두바이 가 계세요. 한두 달 정도. 그랬다가 우리나라 오고.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장사를 잘해서 꾸준히 계속 돈 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코인으로 내가 계속 먹고 살겠다. 이런 거나 주식 이런 거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주식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본 적 없어요. 희한해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몇 명 있어요. 저희 그 장모님도 부동산 과거에 팔아갖고 한 10배 이상 남겼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만큼 안 남습니다. 10배 이상이면 10억짜리가 20억에 팔려야 되는데 지금은 힘들죠. 근데 과거에는 2배, 3배 이렇게 파신 분들 많아요. 제 동생도 빌라 2,500에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그 5천인가 6천에 팔았으니까. 쌀 때. 오르기 바로 전에. 그 당시엔 됐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로 돈 번다라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종류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왜 외우냐면은요, 종류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시점은 이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기간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첫날부터 진도 쫙 나가면 힘들어 하셔서. 그리고 2로는 이거 하나는 알고 계세요. 2로는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왜냐면 재미도 없고 들으면 들을수록 졸리기만 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2로는 왜 빨리빨리 나가냐면 제가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빨리도 해봤거든요. 천천히 해도 못 알아듣고 빨리빨리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빨리빨리 하고 뒤에 가서 복습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1호는 좀 생각보다 쭉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너뛸 때가 있어요. 막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로 막 넘어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 그러면 집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안 봐도 시험 보거나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가끔씩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문제 있거든요. 안 푸셔도 돼요. 자격증 시험은 교재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바꿔갖고 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16페이지. 그래서 종류 암기는 좀 암기하는 부분으로 해서 넘길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라고 있으세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누구죠? 사장님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월급이 어때요? 세요. 왜냐면 사장님 한 명에 여러 명의 이렇게 중요한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느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후에 보고요. 거기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요소라 그래서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자산.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화 플러스 채권. 뭐하고 뭘로 되어 계세요? 재화하고 채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재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재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가치. 가치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돈. 사람은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 얼마예요? 없죠. 네.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거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재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1분당 얼마 돈 내고 마셔요? 아니죠. 그 다음에 시냇물도 재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돈 주고 만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생수는 재화입니다. 생수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마트 가서. 그래서 요 재화의 키포인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 그 다음에 유채물의 뜻이 뭐죠? 만질 수 있다. 무채물은요? 만질 수 없다. 근데 만질 수 없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만질 수 없는데도 돈 벌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작권 같은 거. 작사작곡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어. 그러면 작사작곡 하신 분들한테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몰랐는데
2절 시작하고 한마디는 불러주셔야 작사작곡료가 들어간대요. 예. 이거 그 예전에 그 뭐지? 이상민 씨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상민 씨가 TV에서 자기가 작사작곡한 노래를 딱 부르는 거예요. 초반에. 그러더니 간주 점프해서 2절 시작하고 한마디 한 다음에 끊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 게스트가 물어봤거든요. 왜 여기에서 끊냐고. 그랬더니 2절 시작하고 한마디를 불러야 자기한테 돈이 들어온다고. 그게 다 돈 들어오는 것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죠. 근데 앞으로 돈 많이 벌려면 요걸 하셔야 됩니다. 무채물. 앞으로 이걸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유채물로 돈 버는 건 많이 안 남아요. 근데 무채물로 돈 버는 거는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 중소기업들의 아니면 어느 정도 중견기업 아니면 망하려고 하는 회사에 특허권 이런 것만 사들이는 회사가 있어요. 그 특허를 산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특허 관련된 걸 써라. 그러면 쓰는 순간 뭐예요? 가갖고 소송 걸어요. 소송 걸면서 야 너네 이거 얼마 주고 쓸래? 아니면 소송 끝까지 갈래?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리고 그 애플 아시죠? 애플도 그 회사랑 끝까지 가려고 덤볐다가 마지막에 깨갱했어요. 그래갖고 2조인가 20조인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요게 많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만들기는 무채물이 더 어때요? 어렵긴 합니다. 뭔가를 창조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노래들 안에서도 또 새로운 노래들을 만드는 거 보면 뭐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아까 채권은 뭐 할 돈이라 그랬죠? 받을 돈. 네.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 채무자 그러면은 갚을 게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지시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채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빚이에요. 그래서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채무 이런 것들이 다 부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네, 저도 이거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한번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네, 부채 증명서 갖고 오시라고. 네. 근데 진짜로 앞으로는 확인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빚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네. 대출 받아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학자금 대출을 갖고 나면 3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부모님이 다 해주셔서 예,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예.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할 얘기가 없는 게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었어서 부모님이 뭘 해라 이런 게 아니었었고 그냥 제가 회사 다니고 싶으면 회사 다니고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1년 동안 논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다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그러면 누구 거라고요? 남의 거. 그래서 부채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자본 그러면 내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자본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금. 뭐야? 자본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장사를 해. 식당을 차렸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네 돈 얼마 갖고 했어? 대출 얼마 받았어?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그 네 돈이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 대출이 뭐예요? 부채. 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TV에서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산 100억이래. 솔직히 알맹이를 봐야 되거든요. 자산 100억에 빚이 얼마냐? 네 돈이 얼마냐? 근데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느 식당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1억이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액 1억인데 만약 1억 팔아갖고 100만 원 남아. 그럼 뭐하러 장사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실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재료값 올라가고 여러 가지들 올라가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TV에서는 사람들한테 이슈를 보여줘야 되니까
속의 알맹이는 안 보여주고 맨날 이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뭐 매출액이 1억이라는 등, 얼마를 받는다는 등 이런 것만 보여주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환상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환상에 빠지도록 잘 만들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잘 만드세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17페이지 보시면은 수익이라고 있는데요. 수익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로 치면은 월급이 수익이에요. 뭐라고요? 월급. 그 다음에 비용 그러면 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용한 돈.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으면은 먹을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교통비도 내고 집세도 내고 여러 가지 돈 쓰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많은 삶을 사셔야 돼요?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은 삶을 사셔야 돼요. 네, 저처럼 살면 힘들어요. 저는 또이또이예요. 네. 월급 들어오고 월말 되면은 통장에 한 2만 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살다 처음으로 적금이라는 걸 들었는데 좀 센 걸로 드러나서 한 달에 40? 한 달에 한 40 정도 나가는 적금을 들어놓으니까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막 2만원, 3만원. 마이너스 되면 와이프한테 SOS 치는 거죠. 저희 10만원만 넣어주시면은 제가 오늘 가서 설거지 하겠습니다. 딜을 걸어야죠 또. 요즘 설거지 자주 해요. 쫓겨나기 싫어갖고 설거지 하고, 그 다음에 꼬맹이 책 읽어줘서 재우고 가끔씩. 근데 맨날 혼나요. 꼬맹이한테 화낸다고. 그래도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18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아까 드렸던 그 한 장짜리 있죠. 그거 꺼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자산.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그러면 우리 나눌 때에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은 1년 이내, 비유동은 1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기준으로 나누는 거세요? 1년. 그러면 앞에 잠깐 봐보세요. 제가 앞에다가 설명드리는 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현금. 유동, 비유동. 네, 유동. 왜냐면 현금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죠.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 1년 넘어요? 아니죠. 1년 이내죠. 그러면은 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 요건 비유동이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차를 사면은 몇 년 이상은 끌고 다녀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건물. 이것도 뭐예요? 비유동.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그러면은 1년 안에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없어지더라.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고, 비유동 그러면 몇 년 이상 갖고 있는다? 1년 이상. 그 다음에 유동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요. 당좌하고 재고인데 요거는 판매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판매 기준. 그러면 여기서 문제. 당좌가 파는 걸까요? 재고가 파는 걸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당좌, 재고? 찍으십시오. 네, 당좌 또 당좌파 있고 재고파 있죠. 네, 답은 재고예요. 근데 왜 재고냐면 회사 가시면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재고파 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재고파악이 뭐냐면 팔 거 얼마나 남아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은 요게 판매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은 판매하고 관련 없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앞으로 또 계속해요. 그 다음에 아까 1년 넘는 게 비유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요건 쪽지 시험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요건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저희가 외우는 거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못 받는 건 외워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건 안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뜻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면 뭐 하려고 갖고 있는 거다? 팔려고. 그러면 투자자산은 뭐 하려고 갖고 있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뭐 하려고? 투자하려고. 그 다음에 유형의 뜻이 뭐죠? 형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동차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 그래서 대부분 뭐 상표권, 저작권, 뭐 요런 권리들 있죠. 그런 걸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무형자산. 그 다음에 갈 곳 없는 분들을 기타라고 하는데 왜 안 외우냐면은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예. 저희 시험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요,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봐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론부터야 실기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 안 했더라고요. 전산회계 1급은 60분이에요. 몇 분이요? 60분.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90분 줘요. 그래서 요게 시간은 조금 더 깁니다. 예. 근데 얘보다 얘가 더 바빠요. 왜냐면 몇 분 안에 해야 되니까 60분 안에 해야 되니까 거의 이거는 기계처럼 해야 돼요. 문제 읽고 답 쓰고 입력하고 문제 읽고 답 쓰고 입력하고 요런 약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험 자체가. 근데 저희 시험이 이론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아시면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런 거 맞추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계를 배우면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면은 막말로 웬만한 회사에 다 격리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갈 수 있는 폭은 넓어지는데 아까 첫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단점은 뭐냐면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게 또 단점이긴 한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저께도 한번 뒤져봤었는데 일자리 뒤져봤었는데 약간 근무 시간이 긴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종 보면은 다른 데보다 뭐 30분 1시간 더 하는 데들 있어요. 그런 데들은 사람 찾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또 예전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일자리 있다라고 연락을 드리면 가끔씩 학원으로 일자리 들어오거든요. 그럼 연락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걸 첫 번째로 물어봤어요. 얼마 줘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연락드리면 뭐 먼저 연락 와요? 몇 시간 일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얼마예요? 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보는 관점 자체가 어때요? 틀려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이 좀 긴 데들은 잘 못 쳤더라고요. 사람들을. 빨리빨리 못 채우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렇게 쓰여 있죠. 맞죠? 이거대로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씩 더 하잖아요. 저희는 거의 이거대로 해요. 9시 반에 시작해서 저희가 6시에 끝나거든요. 제가 6시 10분에는 가요. 여기 오는 시간은 한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 근데 여기는 특이 케이스고 대부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상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바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대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MZ세대. 그래서 요 세대들은 오래 일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일명 워라밸, 뭐가 있는 삶이요? 저녁이 있는 삶. 그거를 좀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회사들도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맞을 거예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몇 시간밖에 일 못해요? 52시간.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이제 52시간 이내로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3시간 일하면은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 52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은 될 건데 문제는 그만큼 또 뭐는 줄어요? 월급은 줄죠. 일을 덜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페이지 쉬운 거예요. 20페이지 보시면 부채 있습니다. 뭐 있어요? 부채.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동하고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유동부채 그러면 몇 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그 다음에 비유동 그러면 몇 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예요? 1년 이후에. 그래서 꼭 부채가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저도 있어요. 한 3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차피 지금 싼 집을 살고 있어서 예. 와이프하고 저기 장모님이 계속 긁고 있어요. 예. 한번 크게 한번 가라고. 예. 근데 어쨌든 가면은 이제 억 단위가 넘는 부채가 생기겠죠. 예. 근데 저는 이자 은행에다 주는 걸 별로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닌지라. 왜냐면 그 돈이면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몇 번을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자 나가는 게 솔직히 얼마 안 되거든요. 한 5만 원 나가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여기에서 한번 큰맘 먹으면 50만 원, 100만 원은 이자로 나갈 텐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와이프가 많이 버시면 그때 한번 하려고요. 예, 제가 많이 벌긴 긁는 것 같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부터 아까 드렸던 거 한 장짜리 있으시죠? 그거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